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30%대, 20%대 후반이에요. 이거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진짜 주가 저 이거 전고점 뚫는다고 봐요. 부채 비율도 15%가 안 되고 내후년이면 11%. 이거 뭐라 그랬죠? 무차입 구조.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장인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 주식장인입니다. 제가 매주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과 외국인 수급을 통해서 과연 이제 외국인들이 한 주간 어떤 주식과 업종을 가장 많이 매수했는지, 그리고 어느 쪽에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지 같이 알아보는 영상 공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외국인들의 이제 매수세가 올 한 주 동안 얼마나 이제 집중이 되었는지, 어떤 종목들을 사들였는지 같이 한번 주목해보는 시간 가져보겠고요. 외국인들이 이제 매수했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고, 그 중에서도 기술적으로 차트가 좋고, 그 다음에 재무적으로 이제 성장하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특별히 이제 좋은 기업들을 선정해서 여러분들과 또 공유를 할 테니까 오늘 영상 집중해서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외국인 수급을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우리나라 증시는 아직까지도 외국인이 주도해 나가는 시장이고요. 특히나 이제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그 다음에 매수가 집중되는 업종이나 종목들이 시장의 흐름을 주도해 나가는 섹터와 종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큰 흐름을 파악하는 데도 중요하고, 그 종목들이 실제로 투자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도 굉장히 쉬운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이 무조건 이제 성공한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중요하게 볼 만한 지표로서 삼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화면을 통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일단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으로 과연 이제 돌아오고 있는가. 원래 이제 작년 중순부터 해서 외국인들이 한국을 계속 빠져나가고 있었다라는 점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이때부터 이제 순매도가 이어졌고, 올해 뭐 한 4월 정도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제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면서 매도세를 이어갔죠. 근데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한국 시장을 매수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뭐 한국 증시도 많이 이제 올라오기도 했고, 실제로 외국인들도 많이 매수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금요일 기준으로도 외국인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고요.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래서 코스피 기준으로 외국인들의 이제 반등세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점이 굉장히 좀 주목해 볼 만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동안 거의 한 1년 가까이 한국을 계속해서 이제 떠나가고 있었던 외국인들이 다시 한국 증시를 매수하고 있는데, 어떤 주식들을 매수하고 있는지 이번 한 주간 이제 매수했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제 순매수 금액 기준으로 최상단에 있는 종목은 바로 1등이 SK하이닉스고 2등이 삼성전자입니다. 자, 이것만 봐도 최근 이제 한국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을 기록해 줬었던 근거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우리나라 증시는 아무래도 시총 상위 종목은 여전히 반도체고, 그걸 주도해 나가는 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이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순매수 금액으로는 1등, 삼성전자가 2등을 차지했습니다. 사실 이전만 보더라도 이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수급이 받쳐줘야 증시가 올라가는구나 알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를 보시게 되면 외인 수급이 최근 들어서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시총이 아무래도 높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이제 상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보시다시피 좀 들쭉날쭉합니다. 삼성전자는. 그래서 여전히 이제 주가도 바닥권에서 이제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 제가 일전에도 이제 삼성전자가 장기적으로 좀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말씀드렸지만, 거기에서도 삼성은 이제 어렵다 이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는 일단 가장 먼저 강조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1등의 자리는 SK하이닉스가 차지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 패권은 이제 사실상 1등은 SK하이닉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포인트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투자의 메리트로서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외국인 가장 많이 매수한 두 개 종목은 반도체 탑2 종목이었고요. 세 번째로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한 건 역시나 원전주인 두산에너빌리티입니다. 실제로 오늘 금요일 기준으로 두산에너빌리티뿐만 아니라 BHI라든지 GNC에너지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원전을 비롯한 변압기, 뭐 비상발전기, 그리고 회수 보일러, 여기에 해당되는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이 나왔어요. 심지어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반사이익을 볼 것이다 말씀드렸던 풍력이나 태양광,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나라의 정책 발수의 모멘텀도 좀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제가 말씀드렸던 하나솔루션 주가가 최근에 많이 올라왔는데 오늘 기준은 뭐 HD 현대, 에너지솔루션 그리고 뭐 대명에너지 이런 종목들도 주가 상승세가 상당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뭐 G2파워라든지 이런 종목들도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에너지 관련된 종목들의 움직임이 가장 두드러지고 있구나. 이러한 포인트들 그리고 특히 이제 원전 관련주의 시세가 강력하구나 볼 수 있겠습니다. 두산에너빌리티도 보시게 되면은 최근에 이제 외국인들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이제 유입이 되고 있고요. 제가 장기적으로 조선 다음으로 10년은 오를 만한 섹터로 선정해드린 원전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저는 긴 호흡으로 우상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이번 주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였습니다. 그리고 4등은 바로 현대미퍼인데요. 6등에 이제 6등, 7등에 이제 한국조선해양이랑 현대중공업도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이제 미루어서 보게 되면 여전히 조선주는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좀 이제는 들어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될 즈음에도 여전히 신고가를 유지해주고 있고 또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HD 현대그룹주들의 완성 조선업체들의 이제 강세가 굉장히 강력하다라는 점, 여전히 외국인들이 순매수하고 있다라는 점은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라고 생각됩니다. 미국과 이제 딜에 있어서도 그렇고 향후 이제 성장성에 있어서도 저는 굉장히 큰 랠리를 아직도 보여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제가 이제 신규 진입은 좀 부담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반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아무래도 2019년, 2020년부터 이제 조선주를 추천하는 입장에서는 이 정도 이제 수준으로 주가가 튀기 시작하면 안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저 역시도 2027년, 8년까지는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안 올라간다는 개념이 아니라 올라갈 거는 보는데 이제 신규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럽다. 그 정도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셔서 투자에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잠시 쉬고 있었는데 다시 움직이고 있는 섹터가 있어요. 외국인 순매수 5등에 이제 자리 잡은 게 HD 현대일렉트릭, 그 다음에 8등에 자리 잡은 게 효성중공업, 9등에 자리 잡은 게 한국전력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전력이라든지 효성중공업, 현대일렉트릭, 일단 전력인프라랑 한전 같은 경우에도 어찌 보면 이제 전력이니까 에너지 전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두산에너빌리티라든지 한국전력 같은 이제 에너지 종목들이 강세를 띠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 저는 당분간 계속 주가가 좀 올라갈 거라고 보는 종목 중에 하나가 전력인프라 쪽이에요.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았나요? 하실 텐데 저는 아직도 매수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그 효성중공업이랑 그 다음에 HD 현대일렉이랑 마찬가지인데 주가가 반등을 해주고 있기도 하고요. 2027년까지는 이제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계속 우상향할 걸로 컨센이 잡혀요.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포인트가 뭐냐면 미국 전력시설이 지금 25년 이상 된 노후화된 전력시설이 한 70% 정도 됩니다. 그거 다 바꿔야 돼요. 근데 그거 다 바꿔야 되는 수요도 지금 한국이 대부분 차지하고 있고 작년에만 이제 뭐 1조가 넘는 그 전력 관련된 수출이 이제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포인트들은 계속해서 이제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거라고 봅니다. 변압기가 이제 수출이 좀 급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를 기대해 볼 수 있다고 보여져요. 2024년 기준으로 대형 변압기 수출액이 1조 원 돌파했다. 그래서 국내 기업 수출 기대감이 상당하다 이랬는데 작년 기준이잖아요. 올해는 더 많이 늘어날 거예요. 그럼 올해 연말에 또 1조 원이 아니라 또 얼마 돌파했다 이럴 거거든요. 그러면서 내년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후년은 계속 역대급이라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내년 내후년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주가 모멘텀이 아직도 올라갈 만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만한 건 뭐냐면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HD 현대일렉도 지금 주가 기준으로 13배 정도밖에 안 낸대요. 27년도 이익을 끌어오면. 근데 이제 HD 현대일렉은 대장주다 보니까 이미 너무 빨리 올라가기도 했었고 먼저 선제적으로 움직였었기 때문에 최근 외인들 수급도 강력하지만 상대적으로 더 강력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현대중공업입니다. 마진율은 더 떨어지기는 하는데 PER이 9.6배 정도로 이제 저평가될 걸로 예상돼요. 지금 신고가 쓴다고 늦은 거 아니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10배도 안 돼요. PER이. 그러니까 사실 지금 매출 영업이익 순이 이제 우상향하면서 여기 마진율도 우상향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런 포인트들을 좀 고려해 보면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그 재무에 있어서 외형 성장인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이 증가하고 있고 질적 성장인 영업이익률과 순이익률인 마진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거기다 저평가되어 있어요. 근데 이런 기업이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갔다고 안 산다? 매물대 뚫으면 사야죠. 지금까진 잠시 쉬었던 거고. 현대일렉도 제가 봤을 땐 더 간다고 봐요. 전고점 근처 혹은 그 위로 더 간다고 봅니다. 왜냐면 내후년까지 성장 잡혀 있고 일단 PR이 한 13배, 14배 정도가 예상돼요. 근데 뭐 그럼 효성중공업이 더 저평가되어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 있는데 HD 현대일렉은 대장주라고 말씀드리기도 했고 일단 얘는 프리미엄을 줄 만한 게 뭐냐면 마진율이 23.8%까지 올라갈 걸로 기대돼요. 아까 효성중공업은 영업이익률 몇 프로 예상했죠? 11.7%, 순이익률은 8%. 그러니까 10%도 안 돼요. 순이익률은. 근데 현대일렉은 순이익률이 18% 가까이 예상되고 영업이익률은 20% 초중반을 이제 기록할 걸로 예상된단 말이에요. 올해도 22%, 16%가 예상되고.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마진율이 높은 기업들은 프리미엄을 더 줍니다. 그게 기본적이에요. 투자 시장에서의 상식입니다. 그러니까 PER이 효성중공업이랑 똑같은 거는 말이 안 돼요. 근데 지금 효성중공업이 물론 더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9.6배랑 13.8배 한 14배 정도는 저는 프리미엄을 조금 더 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투자자 중에 한 명이에요. 마진율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매출 캐파도 이제 뭐 4조 5조 단위로 올라서는데 지금 매출 캐파는 효성중공업이 좀 더 이제 많이 찍힐 걸로 예상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은 좀 차등을 둬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HD 현대일렉은 한번 이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급등했기 때문에 뭐 지금 좀 주가 상승에 있어서는 비교적 덜 올라간다라고 해도 그래도 대장주라서 올라가는 폭이 상당할 겁니다. 근데 지금으로서는 효성중공업이 현 시점에서는 조금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두 종목 모두 지금 이번 주 외국인 순매수 최상단에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전력은 말씀드렸죠? 지금 뭐 한 달? 지금 하루도 안 빼놓고 삽니다. 외국인들이. 하루도 안 빼놓고 사요. 지금 몇 거래일 연속이지? 4월 10일부터 지금 거의 한 달 반을 하루도 안 빼고 다 삽니다. 지금. 진짜 한국전력 사랑 알아줘야 됩니다. 외국인들. 한 달 반 동안 내리사재 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안 산 날이 없어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장기적으로 한전은 배당 성향이라든지 이익 캐파 이제 성장하는 거를 고려해 보면 제가 처음에 10년간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조선, 그 다음 10년간 올라갈 거다라고 말씀드렸던 원전, 그 다음 10년간 올라갈 것이다 말씀드렸던 한전. 예, 지금 저는 상당히 이제 지금 외국인들 사랑을 받고 있는데 계속 우상향 패턴을 기록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되고요. 자, 여기까지는 이제 사실상 원전이라든지 전력이라든지 뭐 전력 인프라라든지 뭐 반도체, 조선, 원전 뭐 이런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에너지라든지 반도체라든지 조선 기존에 이제 많이 두각을 드러내고 있던 분야예요. 근데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다시 좀 두각을 드러낼 걸로 기대되기도 하고 서서히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 쪽입니다. 현대차, 기아차가 이제 나란히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이름을 올렸고요. 아직은 저는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이긴 한데 이제 자동차는 거의 바닥을 찍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좀 예상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자동차는 호경기가 돼야 이제 좋아진다고 하는데 불경기라는 모멘텀이 시작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그래서 사실 기간으로 놓고 보면 불경기가 이제 거의 끝단에 와 있다라고 봅니다. 그런 점을 좀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이런 자동차 종목들은 긴 호흡으로 봤을 때 뭐 내후년 정도까지 바라본다라고 하면 분할 매집을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 이제 서서히 온다고 봐요. 네, 그래서 자동차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겠다, 긴 호흡으로 보겠다. 이제 경기 하방 사이클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거를 어느 정도 이제 알겠다, 느껴진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제 그렇게 보거든요. 이제 우리가 경기도 사이클을 타잖아요. 그래서 불경기가 왔다, 호경기가 왔다 하는데 이제는 불경기가 시기로 놓고 따졌을 때 고점 저점이 아니라 기간으로 놓고 따졌을 때는 거의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다라고 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종목들은 이제 모멘텀이 추세를 돌릴 수 있을 만한 시점으로 가고 있다고 봐서 이러한 포인트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겠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삼성전기인데, 삼성전기는 제가 2019년부터 항상 삼성전자 살 바엔 삼성전기 사세요, 항상 이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이제 지금은 그다지 두각을 못 드러내고 있는데, 제가 그때 당시에도 강조드렸던 게 MLCC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들이 있었고, 시간을 거듭할수록 이제 전 세계 대부분의 이제 물건들이라든지 도시라든지 많은 것들이 전자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MLCC 수요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자동차도 이제 전자화가 훨씬 더 드라이브가 강하게 걸릴 것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1년도 당시에 영업이익 1조 5천억 근처에 순이익 9천억 정도의 고점을 찍어줬는데, 일단 27년도 이제 한 12조 정도 매출에 1조 1천억 영업이익, 그 다음에 9,600억 정도의 순이익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사실 마진율로 놓고 봤을 때 이때 15% 정도 나오는 영업이익률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달성은 못할 것 같은데, 이때 당시 10%가 나오는 순이익률도 있었죠. 이때 9,800억 찍을 때. 이때 10% 정도 순이익률이 아직은 기대는 못하지만 4%까지 떨어졌었던 순이익률이 6%대로 이제 올라서고, 그리고 내후년 한 27년 정도에는 한 7.5%까지도 성장이 기대되거든요. 영업이익률도 한 9%대까지 회복이 전망되고, 그리고 이제 10배 아래로 떨어지는 포인트가 내후년 정도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PER이 삼성전기가 10배 아래로 떨어지고 PBR도 0.86배면 저는 이제 좀 매력적인 구간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요. 현재 주가 수준도 뭐 2018년도 이때 정도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성장 랠리를 또 기록할 만한 시점이 곧 올 거라고 봅니다, 사이클상. 그래서 그 지점부터는 삼성전기 역시도 좀 매력적인 포인트로 볼 만한 기업이니까 아직 매수 타이밍이라고 볼 만한 시점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요. 좀 관심 종목엔 넣고 볼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근데 현대차나 기아나 이런 종목들은 저는 장기적으로 볼 거면 서서히 매집해 나가는 거 괜찮다고 보고, 뭐 한전이나 이런 종목들은 여전히 저는 매우 낮은 주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대일렉이랑 효성중공업 같은 그 변압기, 뭐 전력 인프라 종목들은 여전히 투자 메리트 있다고 봐요. 지금도 매수해도 수익 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지금 재차 2차 파동, 3차 파동 여러 번 나왔지만 최근에 좀 잠시 쉬어가다가 한 5, 6개월 쉬었잖아요, 횡보하면서. 다시 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치려고 하는 초입이니까 가격이 비싸지도 않아요. 주가가 이제 이전의 주가를 생각하니까 높게 보이는 거지, 지금 벌고 있는 이익을 생각하면 주가가 높은 주가는 아닙니다, 시총이.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해보고, 성장이 그렇다고 꺾이는 것도 아니에요. 내년 내후년까지는 성장 꽉 잡혀 있습니다. 일단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뭐 수출이 앞으로도 계속 전력 인프라가 잡힐 건데, 미국에 노후화되어 있는 전력 인프라가 지금 70%예요. 이거 싹 갈아엎어야 되고, 그냥 기존 전력 인프라만 교체하는 수준도 70% 정도 되는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화면을 통해 이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미국에 현재 100 정도의 전력 인프라가 깔려 있다라고 하면 70%는 지금 25년 넘어서 교체해야 돼요. 이게 교체입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기존의 전력 인프라가 100인데 전력 인프라가 더 많이 필요해요. 뭐 100이라고 치면 이건 그냥 제가 예를 드는 거예요. 진짜 이만큼 늘어야 된다는 게 아니라 한 150까지 늘어야 돼요. 왜? AI 때문에. AI 데이터 센터 수요가 지금 엄청나게 늘고 있고, 이 투자가 엄청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영상에서 제가 몇 번 언급드렸는데, AI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가 전혀 위축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I 인프라 자체는 앞으로도 더 커질 건데, 그러면 전력 인프라가 캐파 자체가 100이었다면 뭐 150이든 120이든 130이든 하여튼 이 현 수준보다는 반드시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기존 거 70% 정도는 교체를 해야 되는데, 새로 해야 되는 게 뭐 20이 될지 50이 될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지금 더 신설해야 되는 것도 지금 밀려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내년 내후년까지 전력 인프라가 얼마나 가겠냐는 거예요. 엄청나게 간다는 거죠. 최근에 쉬었다가 지금 다시 출발하고 있는데 지금 좋은 타점입니다. 매물대도 뚫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막 수급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HD 현대일렉이랑
효성중공업은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일전에 이 두 종목이 부담된다라고 하면 신규 상장주 중에 산일전기를 한번 주목해 보라고 언급드린 적이 있어요. 이거 괜찮습니다. 한번 주목해 보세요. 10배 아래로 떨어지고 영업이익률, 순이익률도 30%대, 20%대 후반이에요. 이거 한번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진짜 주가 저 이거 전고점 뚫는다고 봐요. 부채 비율도 15%가 안 되고 내후년이면 11%. 이거 뭐라 그랬죠? 무차입 구조. 부채가 없는 거나 다름없다. 매출, 영업이익, 순이익 다 우상향하고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고점 뚫는다고 보고요. 최근에 이제 외인 수급은 크게 안 들어오는데 기관 수급 위주로 좀 들어오고 있거든요. 시총이 지금 2조가 좀 안 돼요. 외인 수급 이제 상위 종목으로는 이제 올라온 건 아니지만 금액 기준으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중공업, 그 다음에 HD 현대 이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가게 되면 산일전기 같은 종목들도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수주 증가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증설 효과가 지금 톡톡히 보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사업 환경이 지금 전력 인프라 쪽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증설 효과를 고려하면 올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 성장은, 그러니까 실적이 이렇게 증가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증가하는 거예요. 완전 수직 상승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장 폭이 원래 이만큼 조금씩 성장하고 있었다면 이제 이만큼씩 성장하는 거예요. 성장 폭도 같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일정하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고 성장에도 속도가 붙으면서 이제 빠르게 성장하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산일전기고 전력 인프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특히 산일전기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시고, 작년에 수주액이 한 4,200억 정도 됐는데 이제 올해가 이제 한 수주잔고 현재 한 3,50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중심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도 다 미국입니다. 전력 인프라 노후화된 거 교체해야 된다는 거. 송배전 전력망용 변압기 수요가 멈추지 않고 있다라는 거. 생산 능력 확대도 있고 일단 신규 수주가 전년 대비 24% 정도 늘었어요. 산일전기가. 그래서 한 5,200억 정도 기록할 전망입니다. 아직 딱 오피셜하게 박힌 건 아니지만. 그래서 최근 한 34% 정도 비중은 데이터 센터 향으로 나가고 있다고 파악됐고요. AI 데이터 센터 향 수요가 상당하다라는 걸 또 증명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미 한 올해 2월 정도부터는 이 공장도 이제 가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캐파 자체도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요 고객사들이랑 앞으로 납품 물량에 대한 논의도 이제 있을 거고요. 이러한 성장성을 좀 고려해 보면 기존에 이제 다 알고 있는 종목, 뭐 효성중공업, 현대일래 이런 게 지루하다고 생각되면 산일전기도 괜찮은 옵션이다. 이런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종목들은 여전히 매수를 해봄직한 포인트라고 보고 있고요. 원전은 많이 올라갔지만 전 여전히 장기적으로 더 간다고 봅니다. 네, 그리고 SK하이닉스는 장기적으로 1황이라고 봐요. 1등 기업이라고 보고 뭐 여전히 좋다고 봅니다. 한전 뭐 이하 동문입니다. 그리고 JYP 엔터가 한번 그때 당시 딴따라였나? 그거 프로젝트 한다고 해가지고 비용이 좀 많이 나가서 수익성이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좀 꺾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실적 발표하면서 좀 별로 안 좋았거든요. JYP 엔터가. 근데 다들 아시겠지만 지금 다른 엔터주들 얼마나 잘 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사실 JYP 엔터 같은 경우에도 큰 이 판이 이제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했을 때 이런 거 충격 뭐 중간중간 있기야 하죠. 근데 대세에 지장 없다고 봅니다. 예, 지금 엔터 종목들은 앞으로 계속 좋을 거라고 보고요. 이게 정말 아이러니한 게 저는 이게 사람 일을 한치도 모르는 거고 입 조심해야 되는 게 제가 엔터 기업들을 정말 안 좋아했거든요. 왜냐면 그 구조 자체가 싫은 거예요. 뭐 연예인들 사고 치면 그냥 주가 박살나고 그리고 그런 거에 주가가 휘둘리고 이익이 침해되고 이러면은 주주 입장에서는 사실 투자하는데 제일 안 좋은 건 악재도 물론 안 좋지만 불확실성이 진짜 안 좋은 거거든요. 심지어 악재가 불확실하게 터진다? 랜덤으로 터진다? 아니 저 연예인이 사고 칠지 안 터질지 내가 어떻게 알아? 뭐 점쟁이 찾아가서 알아봐야 돼. 뭐 관상을 봐야 돼. 사주를 봐야 돼. 진짜 이게 답도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불확실성이 너무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를 전 이제 장기적으로 좋게 보는 이유가 뭐냐면 식품도 마찬가지거든요. 내수에 머물러 있던 것들이 해외에서 이제 성장을 해나가고 있다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판이 노는 물이 달라졌다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건 사고 치고 안 치고는 물론 타격이야 있겠지만 사실 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시장 자체가 너무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돈을 버는 규모 자체가 완전히 바뀔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엔터는 저는 그런 리스크를 안고서라도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엔터주는 살 거면 뭐 지금 JYP 엔터가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라오기는 했는데 뭐 예를 들면 그냥 4대 엔터 있잖아요. JYP뿐만 아니라 SM, YG 뭐 그다음에 하이브 그냥 이런 애들을 그냥 4등분 시켜서 다 사버리는 게 낫다고 봐요. 그것도 싫다 그러면 뭐 디어유나 아니면 노머스나 이런 플랫폼 기업들 있죠. 이런 애들 찍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얘네 아티스트 리스크는 없잖아요. 최소한 뭐 있기야 있겠지만 직접 타격을 받는 건 아니니까 플랫폼 사업하는 애들이고. 그래서 시장이 커지면서 수혜를 받는 거에서 그 아티스트 리스크를 좀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이런 디어유나 노머스 같은 플랫폼 이런 걸 기반으로 사업을 해나가는 기업들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건 엔터 산업은 앞으로 굉장히 좋을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꼭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 외국인 순매수 상위 종목 하나비전입니다. 이게 올해부터 매출이 한 5배, 영업이익은 적자에서 2260억, 순이익은 106억에서 1420억, 심지어 순이익이 내년에 2700억으로 증가 전망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비전이 영업이익률도 11%에서 14%, 순이익률도 7%에서 11%, 뭐 내년이면 PER도 이제 12배 정도로 다운될 걸로 예상하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이제 확장성, 기대감이 상당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외국인들이 지금 담고 있는 추이를 보시게 되면 강력하게 담고 있고, 제가 신규 상장주 가장 큰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신고가를 뚫은 종목들이 계속 신고가를 뚫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순매수가 상당히 들어오고 있는데, 지금 하나비전 같은 경우에는 고점 찍다가 최근 좀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 조정 줄 때 저는 한번 공략해 보시는 거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상당히 메리트 있다고 봐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이익 캐파가 너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SK하이닉스가 지난 3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420억 원 규모로 TC본더 12대를 하나세미텍에 주문했거든요. SK하이닉스랑 지금 TC본더 공급 계약했다는 것만으로도 반도체 1등 기업이랑 이제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거라, 저는 하나비전은 지금도 진짜 투자 메리트 크다고 봅니다. 지금 딱 5만 원을 돌파한 기점부터는 계속 기회라고 봐요. 그래서 지금 한 6만 원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하나비전이. 이 정도면 나쁘지 않다고 봐요. 한 5만 원에서 6만 원 사이면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LIG X1이라든지 이런 방산주들도 계속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당분간은 뭐 계속 방산 조선은 좋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KB, 근데 이제 신규 진입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거죠. 이슈도 너무 많이 이제 소진이 돼가고 있고.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 은행주, KB금융, 항상 KB금융 1등으로 꼽았죠. 제가 1순위로. 예, 금융지주사 찍을 거면, 은행주 찍을 거면 KB금융 1등이다. 제 마음속에 1등이라는 거예요, 투자 기준으로. 그래서 KB금융을 좀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라 있고, 외국인 순매수가 많이 들어오는 게 가장 큰 이유예요. 그리고 이제 네이버 순매수가 최근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아직 두각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데, 항상 말씀드렸지만 하드웨어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가 움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쪽이 제가 봤을 때는 대선이 끝나야 움직일 것 같아요, 소프트웨어 쪽은. 그래서 좀 정치적으로도 조금 이제 연결이 돼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연결이 되어 있다는 표현은 조금 그렇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뭐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좀 압박을 받았다 이런 평가를 받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선이 이제 어느 쪽이 되냐에 따라서 결정되고 나서 이제 좀 움직임이 본격화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약바이오에서 비만 치료제가 많이 두각을 봤는데 D&D 파마텍이 역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리에서 들어가는 건 저는 좀 부담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매우 좋은 기업인 건 맞는데, 그다음에 LG유플, 그다음에 크래프톤 게임주 외국인 매수세 최근에 강력하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지난달부터 해서 지금 계단식으로 한 단계 올라왔어요. 보시게 되면 크래프톤은 굉장히 정직하게 움직이는 종목 중에 하나인데, 이때 실적 발표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서 이 박스권을 굉장히 오래 유지했습니다. 이때 잠깐 올라가긴 했었지만, 그러다가 이번에 올라온 거예요. 박스권 상단 35만 원에서 지금 뭐 39만 원, 40만 원 안 되는 가격에 이 박스권으로 지금 레벨업을 한 겁니다. 레벨업을 해서 지금 횡보하고 있는데, 그 횡보하는 구간에서 지금 외국인들이 또 엄청 담고 있습니다. 한 4월 말부터
그래서 4월 말부터 이때 한번 쿼텀 점프하고 여기서부터 쭉 지금 횡보하는 이 구간 동안 계속 싸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크래프톤은 뭐 장기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 게임주 1등은 크래프톤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좀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고, 마진율 역시 게임주라 높고 저평가되어 있고, 장기적으로는 저평가되어 있지만 최근에 추세가 좋고 천천히 숨고르기 하면서 차근차근 오르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이 좀 긍정적인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제가 배터리 얘기할 때마다 막 반발하시는 분들, 야 로봇이 10배 가면 거기 10배 성장하는 로봇에 배터리 다 들어가면서 마치 제가 무슨 2차전지 배터리 싫어하는 사람처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배터리는 한번 시세를 크게 줬고 이미 2020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이 로봇이 된다는 거지 배터리 안 간다는 거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살 때가 올 연말 정도부터 사볼만 하다는 거예요. 댓글에 그런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막 자꾸 뭐 2차전지 혁신이 이 정도 자동차에서만 나왔다면 뭐 로봇에서는 전 제조업에서 이제 혁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제가 뭐 그 2차전지 안 좋게 얘기하는 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시기가 안 좋은 거지 배터리 좋습니다. 분명히 다시 올라갈 거예요. 배터리는.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연말부터 보시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에코프로비엔과 이제 포스코 퓨처엠이 그 다음으로 외국인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저는 보시는 거 권장드리지 않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LG엔솔, 뭐 더 본다면 삼성 SDI, 뭐 이런 애들이죠. 근데 어때요? 계속 신저가 쓰잖아요. 아니 이거 뭐 좋은 걸 누가 몰라? 근데 계속 떨어지는 걸 어떻게 해? 응? 안 그래요? 제가 계속 경고하잖아요. 지금 이 배터리 찍을 때 아니라고. 내 말이 맞지? 이런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주의해야 될 건 주의해야 돼요. 그냥 좋으니까 묻어두고 간다 이거는 아니에요. 근데 물론 아주 장기적으로 내가 5년 10년 그 이상까지 보겠다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어요. 저는 왜냐면은 올 연말까지는 아직까지는 안 좋을 것이다 이런 평가를 내리고 분석을 내놓는 거지 막 5년 10년까지 전망을 내놓고 그때도 안 간다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전망을 보시면서 가시는 분들은 그 뷰대로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분명히 다시 올라올 거라고 봐요. LG엔솔을. 근데 문제는 올라오기 시작할 때 잡아야지 이게 지금 아직 하락이 끝나질 않았는데 불안감이 해소가 안 됐는데 바닥을 잡는 걸 보지를 못했는데 이거를 지금부터 하는 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투자에 있어서. 기왕이면 좀 회복될 때 사는 게 낫잖아요. 떨어지고 있을 때보다는. 그런 관점에서 말씀드리는 거지 배터리가 안 간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고려하셨으면 좋겠고요. 배터리는 제가 여기 영상에서도 매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언제 찍어도 되는지. 아직 아니에요. 지금은 한 연말 정도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 그것도 연말 가봐야 알아요. 아무리 빨라도 중순이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외국인 순매수 그 다음으로 좀 눈여겨볼 만한 게 코웨이. 제가 이 코웨이를 유튜브에서 이제 소개해드린 지가 4월 달에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4월이 올해 4월이 아니고 작년 4월일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소개해드리고 올해도 소개 한번 해드렸습니다. 중간중간에도 몇 번씩 소개해드리고 그리고 또 상승했다 떨어졌다 지금 또 올라왔는데 역시 코웨이 렌탈 사업 잘하고 있어요 요즘에. 제가 작년에 이거 코웨이 소개해드릴 때도 기업 분석 따로 뽑아가지고 엄청 자세히 해드렸죠. 매출이 계속 늘어요. 영업이익 순이익도 그러고 성장이 상당합니다. 마진율도 준수하고 또 저평가되어 있어요. PER이 10배 이하야. 그러니까 외형 성장하지 질적 성장하지 저평가되어 있지 주가가 안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적은 거짓말을 못해요. 재무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돈을 많이 버는데 주가가 안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포커스를 맞춰 보셔가지고 보시면 되겠고 이거는 뭐 이제 찍긴 늦었죠. 코웨이는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계속 움직이고 있다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고 이렇게 재무적 성장이 차트가 고개를 드는 시점에서 재무적 성장이 시작되는 기업들은 실패하기가 어렵다라는 걸 강조드리기 위해서 다시 한번 보여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포인트들 잘 짚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이 외국인 순매수 종목들뿐만 아니라 앞으로 제가 이제 기업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들 그리고 뉴스들 그 다음에 시장 분석 이러한 것들 텔레그램 방에서 모두 100% 무료로 해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되는 증권 정보들 그 다음에 업황 전략 리포트들도 여기다 제가 제작한 거 다 올려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만든 로봇 리포트 제약바이오 리포트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꼭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기 바랍니다. 다 무료입니다. 이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이랑 고정 댓글에다가 텔레그램 방 링크 남겨놨고요. 비밀번호 뭐 개인정보 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클릭하면 바로 입장되고 오셔서 이렇게 정보 받아가시면 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으로 무료로 운영하는 거니까 이거 혜택 안 받아가시면 손해세요. 구독자분들 꼭 입장하셔서 혜택 다 받아가시고요. 그냥 오셔서 정보 다 무료로 잡아드리는데 왜 안 들어와요? 그죠? 아니 무료로 해주겠다는데 왜 안 들어와? 그래서 지금 더보기란에다가 홈에 보시면 여기 텔레그램 방 링크도 남겨놨으니까 여기 클릭하고 오셔서 도움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사랑에 힘입어서 어느덧 구독자 56,000명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항상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게 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제 진심이 여러분들께 닿아서 구독을 눌러주신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직 구독을 눌러주지 않으셨거나 이제 막 채널을 알게 되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람 버튼 눌러주시면 더 돈 되는 정보, 도움되는 주식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짧게나마 응원 댓글 달아주시는 거 영상 제작하는데 너무나도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조금만 시간 내셔서 짧게나마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 그 하나만을 위해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 제가 돈을 번다는 모토로 앞으로도 구독자 10만, 100만 명 넘어서까지도 정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식장인이었고요.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